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 모인 오티스 가족은 유령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합중국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약간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 유령한테 어떤 개인적인 피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말이야. 사실 말이지, 그 유령이 그동안 이 집에 머물렀던 세월을 생각하면 유령한테 베개를 던지는 것은 결코 예의 바른 행동은 아니었어. 맞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쌍둥이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목사가 말했다. 어쨌든 유령이 정말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사슬을 벗겨야 할 거야. 방 밖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러나 그중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은 편하게 잘 수 있었다. 유일하게 눈길을 끄는 것은 서재 바닥의 핏자국이 늘 새로워진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이상했다. 밤이면 오티스 씨가 문을 늘 잠가두었기 때문이다. 창문 역시 단단히 빗장을 질러두었다. 그 핏자국의 카멜레온 같은 색깔을 두고도 꽤 의견이 분분했다. 한 번은 자유미국 개혁감독파 교회의 단순한 양식에 따라 가족 기도회를 열려고 내려왔다가 밝은 에메랄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 가족은 이 만화경 같은 변화에 큰 재미를 느꼈으며 매일 저녁 이 문제를 놓고 마음껏 내기를 했다. 이런 장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 버지니아 뿐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핏자국을 볼 때마다 몹시 괴로웠으며 핏자국이 에메랄드 녹색으로 변했던 아침에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유령은 일요일 밤에 두 번째로 나타났다. 잠자리에 든 직후 현관에서 뭐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에 가족은 깜짝 놀랐다.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오니 오래된 갑옷이 전시대에서 돌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는 캔더빌의 유령이 앉아 몹시 아픈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다. 장난감 콩알총을 가지고 내려왔던 쌍둥이는 즉시 유령을 향해 콩알 두 발을 발사했다. 습자지에 오랫동안 신중히 연습해왔기에 가능한 정확한 사격 솜씨였다. 그와 동시에 미합중국 목사는 리볼버로 유령을 거누고 캘리포니아 예법에 따라 두 손을 들 것을 요구했다. 유령은 깜짝 놀라 소리를 버럭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안개처럼 가족 사이를 지나갔다. 가는 길에 워싱턴 오티스의 촛불을 껐기 때문에 가족은 완벽한 어둠 속에 남게 되었다. 유령은 층계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리고 유명한 악마의 웃음을 한바탕 터뜨려 주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 웃음은 과거에 여러 번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다. 이 웃음 때문에 레이커경의 가발이 하룻밤 사이에 잿빛으로 변했다고도 하며 캔더빌 부인의 프랑스 가정교사 3사람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고도 한다. 유령은 가장 무시무시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낡은 둥근 천장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메아리가 사라지자 곧 문이 하나 열리더니 오티스 부인이 옅은 파란색 실내복 차림으로 나왔다. 몸이 아주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오티스 부인이 말했다. 여기 닥터 도벨 팅크를 가져왔어요. 혹시 소화불량 때문이라면 이게 직효약이에요. 유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티스 부인을 노려보다가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에게 응분의 명성을 안겨준 업적이었다. 캔더빌경의 가족 주치의는 그의 숙부 토머스 혼턴 각하가 구제불능의 백치가 된 것은 바로 그 검은 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발소리 때문에 유령은 원래 세웠던 회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결국 희미하게 형광빛을 발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쌍둥이가 다가오자 곧 묘지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낮은 신음을 토하더니 사라져버렸다. 자기 방에 이른 유령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격렬한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쌍둥이의 천박함, 오티스 부인의 상스러운 물질주의도 물론 지극히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유령에게 정말 괴로웠던 것은 자신이 사슬 갑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유령은 아무리 현대적인 미국인이라 해도 갑옷을 입은 유령의 모습에는 전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해도 적어도 자국 시인 롱펠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도 그러리라 믿었다. 캔터빌 가족이 런던에 가 있을 때면 유령 자신도 롱펠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를 읽으며 지루한 시간을 때우곤 했다. 게다가 그 갑옷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갑옷을 입었을 때는 거대한 가슴바지와 강철 투구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그대로 돌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양쪽 무릎을 심하게 찢고 오른손 관절 몇 군데는 멍이 들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며칠 동안 유령은 심하게 앓았으며 핏자국을 제대로 손보는 일을 할 때 외에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세심하게 자신을 보살핀 끝에 유령은 회복이 되었으며 미합중국 목사 가족을 놀라게 하겠다는 세 번째 결심을 했다. 유령은 다음 등장일로 8월 17일 금요일을 선택했다. 그날 유령은 거의 하루 종일 옷장을 살피다가 마침내 붉은 깃털이 달리고 태가 늘어진 커다란 모자, 손목과 목에 주름 장식이 달린 수의와 녹슨 단검을 골랐다. 저녁 무렵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너무 강해 낡은 집의 모든 창과 문이 흔들리고 덜컹거렸다. 이것이야말로 유령이 사랑하는 날씨였다. 유령의 계획은 조용히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가 침대 발치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린 다음 느린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목을 3번 찌르는 것이었다. 유령은 워싱턴에게 특히 원한이 많았다. 유명한 캔터빌 핏자국을 핑커튼의 세제를 이용해서 습관적으로 지우는 사람이 바로 워싱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령은 이 무모하고 저돌적인 젊은이를 비참한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 미 합중국 목사와 그 부인이 쓰고 있는 방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차고 끈적끈적한 손으로 오티스 부인의 이마를 짚고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는 씩씩거리는 소리로 납골당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속삭여줄 생각이었다. 어린 버지니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모욕한 적이 없었으며 늘 예쁘고 상냥했다. 따라서 옷장에서 희미한 신음을 몇 번 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혹시 그것으로 잠에서 깨지 않는다면 마비되어 격려를 일으키는 손가락으로 이불을 잡아당기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쌍둥이는 단단히 혼을 내주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물론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들이 가슴을 타고 앉아 두 아이가 악몽의 답답한 느낌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붙어있는 두 침대 사이에 얼음처럼 차가운 녹색 주검의 모습으로 서서 두 아이가 공포로 몸이 마비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10시 30분에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쌍둥이가 마구 웃어대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어린 남학생들 특유의 가볍고 명랑한 기분으로 잠자기 전에 잠시 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11시 15분이 되자 그들마저 잠잠해졌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캔터빌의 유령은 출동했다. 올빼미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까마귀가 늙은 주목 위에서 쉰 목소리로 울어대고 바람이 길 잃은 영혼처럼 신음을 토하며 집 주위를 배회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다가오는 불길한 운명을 까맣게 모르고 잠들고 있었다. 폭풍우 소리보다 훨씬 높은 음으로 미합중국 목사가 꾸준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유령은 징두리 벽판에서 슬며시 걸어 나왔다. 주름진 잔인한 입에는 사악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가 커다란 퇴창을 지나가자 달이 구름 속에서 얼굴을 감추었다. 창에는 자신과 살해당한 부인의 문장이 하늘색과 황금색으로 그어져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악한 그림자처럼 계속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둠조차도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유령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붉은 농장의 개가 짖는 소리일 뿐이었다.
유령은 16세기의 이상한 욕을 중얼거리며 계속 나아갔다. 이따금씩 허공에 녹슨 단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마침내 캔터빌의 유령은 가엾은 워싱턴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 모퉁이에 이르렀다. 유령은 그곳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다. 바람이 긴 머리카락을 휘젓더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느껴지는 수위를 비틀어 괴기하고 환상적인 주름을 잡아놓았다. 이윽고 시계가 12시 15분을 알렸다. 유령은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혼자 낄낄거린 다음 모퉁이로 돌았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자마자 겁에 질려 애처롭게 흐느끼며 뒤로 넘어져 뼈만 남은 긴 손으로 해골을 가리고 말았다. 그의 바로 앞에는 무시무시한 유령이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광인의 꿈에서 나올 법한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대머리에서는 광택이 났다. 새하얀 얼굴은 둥글고 퉁퉁했다. 무시무시한 웃음은 이목구비를 비틀어 영원히 싱글거리는 표정으로 굳혀버린 것 같았다. 눈에서는 주홍색 광선들이 흘러나왔다. 입은 널찍한 불의 우물이었다. 캔터빌의 유령이 입은 것과 똑같은 무시무시한 옷이 고요한 설원의 빛깔로 그 거대한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 건 판에는 옛날 글씨로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다. 어떤 수치의 두루마리, 어떤 무시무시한 죄의 기록, 어떤 범죄의 끔찍한 목록처럼 보였다. 오른손에는 빛나는 강철로 만든 언얼도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제까지 한 번도 유령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겁을 할 만큼 놀랐다. 그는 얼른 다시 그 무시무시한 유령을 흘끔거린 뒤에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다 자신의 긴 수의에 걸려 넘어지곤 했다. 마침내 녹슨 단검은 목사의 긴 장화 안에 던져버렸다. 이 단검은 아침에 집사가 발견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자 유령은 지프로 만든 작고 초라한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 옷가지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잠시 후 오랜 전통을 지닌 캔터빌 가문의 용맹을 되살려 날이 밝는 즉시 다른 유령에게 가서 말을 건네보기로 결심했다. 새벽이 은빛으로 언덕을 어루만지는 광경이 보이자 캔터빌의 유령은 곧 섬뜩한 유령을 처음 보았던 곳으로 돌아갔다. 결국 유령 둘이 하나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고 새로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쌍둥이와 편하게 붙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 텅 빈 눈에서는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빛나는 언얼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유령도 긴장되고 불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앞으로 달려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순간 다른 유령의 머리가 미끄러져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 몸은 벽에 기댄 자세 그대로였다. 캔터빌의 유령은 자기도 모르게 침대용 커튼을 꽉 움켜쥐었다. 발치에는 빗자루, 큰 칼, 속이 빈 무가 흩어져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 묘한 변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에 들뜬 사람처럼 황급히 가슴에 판을 움켜쥐었다. 유령은 아침에 뿜어내는 회색빛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읽을 수 있었다. 오티스의 유령, 진짜 하나뿐인 최초의 유령, 가짜를 조심하시오. 다른 것은 모두 가짜.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자신이 거꾸로 상대의 꾀에 걸려 허를 찔린 것이다. 그의 눈에 예전 캔터빌의 모습이 비쳤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 없는 잇몸을 악물었다. 그는 시든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고대 학파의 아름다운 어법으로 챈트클리어가 즐거운 나팔을 2번 불면 피를 부르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살인이 소리 없는 발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가 이 무시무시한 맹세를 입 밖에 내자마자 먼 농가의 붉은 기와를 덮은 지붕에서 수탉이 울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낮고 쓸쓸한 웃음을 오랫동안 터뜨린 후 다시 울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시간을 기다려도 이상하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탉은 다시 울지 않았다. 마침내 7시 30분에 하녀들이 도착하는 바람에 유령은 무시무시한 철야를 중단하고 성큼성큼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헛된 맹세와 좌절된 목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자기 방에서 고대 기사도에 관한 책을 몇 권 들추어 보았다. 그가 무척 좋아하는 책들이었다. 결국 그는 역사상 자신이 조금 전에 했던 맹세를 했을 때 찬티클리어가 한 번만 울고 만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못된 새가 파멸을 맞이하리라. 유령은 중얼거렸다. 옛날 같았으면 나의 억센 창으로 그 목구멍을 꿰뚫어 죽어가면서라도 나를 위해 울게 했으련만. 이윽고 캔터빌의 유령은 편안한 납관에 들어가 저녁까지 그곳에 머물렀다.